자,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 확보 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부터 보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해야 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했죠. 근데 다시 처분을 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맞는 말인데 이 부분이 틀려서 틀린 선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 재처분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 명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려가고 836번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은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 확인 심판 인용 재결이 있었다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신청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청은 이제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접 처분이라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제기를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취소 심판과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 이제 인용 제기를 했었다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의 처분 명령 제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처분은 할 수가 없다. 3번 행정청이 처분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불고지가 되겠죠. 불고지.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 기간은 180일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상관없이 180일 안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종로구청장의 이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심리 재결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종로구청장 이제 시군구의 장의 이제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상급에 해당되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837번 보게 되면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처분 의무에 대한 이야기죠. 재처분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상 명령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간접강제 얘기죠. 간접강제에 대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과 달리 임시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심판에서 이제 조정제도가 이제 도입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맞는 말이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 이제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된다. 839번 보면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직접 처분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이제 통보를 하고 해당 행정청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했었던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봐서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처분과 이제 집행정지는 이 보충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취소심판의 이제 인용제결은 취소제결, 취소명령제결, 그리고, 죄송합니다. 취소명령제결은 이제 허용되지 않고 변경제결, 변경명령제결, 요거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법에서는 제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강제 제도와 직접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840번을 보게 되면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처분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에 대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재처분 의무는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간접강제에 관련된 건데, 간접강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청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상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이제 명하거나 또는 이제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이제 불복하는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간접강제 결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배상명령이죠. 돈 내놔라라는 이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게 가능하다. 자, 4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은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답이 4번이 되고, 841번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청구와 이의 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행위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처분서가 상대방에 이제 도달을 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모두 다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이제 미치는 거고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기각재결에 났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842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부정지 원칙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에서는 이제 당사자 심판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릭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사정 재결이라는 걸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답이 2번이 되겠죠. 843번 문제 볼게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은 미성년자 을에게 음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A 자치구의 구청장인 병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A 자치구를 관할로 하는 B 광역시 산하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병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 C는 필요하면 갑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권심리에 관련된 규정이 이게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C는 갑의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소심판에서 이제 재결 중에 하나가 이제 변경 재결이라는 것이 있죠. 4번 C는 갑의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0일이 아니라 이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30일을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60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45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죠.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럴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그 임시처분이나 집행정지와 같은 가구제 제도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으로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추가기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처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의 계속이 이제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시처분도 이제 가구제 제도잖아요. 승소 판결과제 그리고 이제 인용 재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것에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이 돼야지 계속되고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속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846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심리? 직권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임시처분과 같은 가구제를 실시하고도 필요에 의해서 이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3번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제기를 내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소심판에서 인용제기를 내려지게 되면 형성력에 의해서 이제 거부처분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신청만 남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4번은 틀렸다. 8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1번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한 데 있어서 본안 청구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정지라는 것은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근데 본안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이제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각하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은 틀렸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취소 소송의 기산점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 재결을 이제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이제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1월 5일이 아니라 4월 2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을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제기를 있었음에도 비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건축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처분 명령 제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이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재처분 의무 이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이제 직접 처분, 직접 처분 같은 이제 또는 이제 간접 강제 같은 경우는 이 재처분 의무를 이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또는 이제 법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할 수가 없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리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의장이 기속력을 위반해서 다시 거부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소송 제기와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 청구든 행정소송이든 집행부정지가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이번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의 차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위원장의 직권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정심판위원회 9명이 이제 구성되려 하게 되면 이게 즉시 실시할 수가 없어요. 다들 직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제 좀 빠르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직권 결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법원의 결정에 가름하는 재판장의 직권 결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장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제 재판장의 직권 결정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85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별법에서는 이런 이제 재정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 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보상법 같은 개별 법률에서 당사자 심판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3번.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행정소송 제기간을 법령기간보다 잘못 알린 경우에 이에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 이 오고지 제도입니다. 오고지. 원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 하게 되면 그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이 오고지 제도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에 오고지 제도를 준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3번이 틀렸다. 4번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명령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법원이 어떤 처분을 직접 한다라는 거, 이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5번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될 저처분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고요. 851번 보겠습니다. 행정쟁송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행정소송법은 그렇고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는 중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은 적어도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 정한 시기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다 해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에 다시 이제 뒤집혀 버리게 되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 제도가 이제 무력화되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OX 볼게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2번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 이번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 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를 구하는 신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집행정지 이 방법으로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처분의 이제 효력을 다투는 것은 취소소송 또는 이제 무효동 확인소송이 되겠죠.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처분과 집행정지는 둘 다 행정심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긴 하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성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집행정지라는 것은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안소송이 취하됐다 하게 되면 이제 승소 판결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